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놓고 마찰을 빚어왔던 LA 통합교육부와 교사 노조가 잠정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4월 중순부터는 학교 대면 수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관련 수치가 퍼플에서 레드로 하향되는 단계에 가까워지며 LA 통합교육부와 교원 노조 역시 잠정적인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잠정 합의안을 보면 LA 통합교육부 내 프리스쿨과 초등학교는 4월 중순부터,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4월 말까지 대면 수업을 재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교원 노조 조합원들에 의해 비준돼야만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잠정 합의에 따라 학교가 리오픈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대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작은 규모로 구성됩니다. 이와 함께 자녀들을 등교시키지 않고 전면 원격 수업을 듣게 하는 옵션도 유지됩니다.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학교가 리오픈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학교에 돌아온 후에도 매주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원 노조인 UTLA의 세실리 미아트 크루즈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가 교사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어스틴 뷰트너 교육감 역시 미아트 크루즈 위원장과 공동 성명을 통해 이 합의가 가장 안전한 기준과 신뢰, 협력 정신에 대한 공통된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1년 동안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는 LA 통합교육부 학생들의 숫자는 60만 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 부양안이 마침내 상하원 의회를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늦어도 금요일까지 서명하면 법안은 즉시 발효됩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3차 추가 경기 부양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해 입법화됐습니다. 지난 6일 연방 상원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됐기 때문에 오늘 다시 연방 하원의 재표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오늘 연방 하원에서는 찬성 220표, 반대 211표가 나왔는데 공화당은 전원 반대, 민주당에서는 제러드 골든 의원이 반대 한 표를 내놨습니다. 이른바 미국 구조 법안으로 명명된 3차 경기 부양안은 대통령 서명 후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50일 만의 일인데 민주당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된다면 가장 먼저 코로나19 관련한 경기 부양책을 꼭 통과시키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100일도 안 됐는데 벌써 통과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 바이든 정권 들어서고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늦어도 금요일 이전까지 법안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전체 인구의 85% 상당이 개인당 $1,400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3차 경기 부양안은 현금 지급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는 임대료가 지원되고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보급을 확대시키는 예산도 포함됩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추가 실업수당 $300는 오는 9월까지 지급이 연장됩니다. 자녀들을 위한 양육수당도 제공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6살 미만의 가정에는 월 $300, 6세부터 17세 연령대의 부양자녀에게는 월 $250를 1년 동안 매월 지급합니다. 3차 경기 부양안 통과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입법 성과로 기록됐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얼마나 더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편 이번 경기 부양안 통과 과정에서 공화당은 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부양안이 현실적인 지원을 고민하지 않은 퍼퓰리즘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이 구조 법안이나 부양 법안이 아닌 좌파 성향의 목록만 나열한 법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지나치게 당파적이고 코로나19 퇴치와는 상관없는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특히 예술과 문화단체들의 정리해고와 예산 삭감을 돕기 위한 지원금에 무려 2억 7천만 달러가 배정된 것을 예로 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인 연방의원인 영킴 공화당 하원의원도 오늘 민주당이 주도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안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성명서를 냈습니다. 영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인 노력을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 중 원활한 백신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은 1%에 불과하며 코로나 공중보건을 위한 예산 9%는 2022년 이후에나 집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이번 법안에서 21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메인주 제러드 골든 하원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을 1억 회분 추가 주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8억 회분에 이를 전망입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존슨앤존슨과 머크가 생산할 추가 백신을 1억 회분 추가 주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today, I'm directing Jeff and my HHS team to produce another 100 million doses and purchase another 100 million doses of the Johnson & Johnson vaccine. 미국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8억 회분에 이를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은 코로나19 전시 사항으로 모든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it's not just Johnson & Johnson and Merck. Pfizer, Moderna also work closely with us to help speed up the delivery of millions more doses. 알렉스 고스키 존슨앤존슨 CEO는 각 백신 개발사들은 서로 경쟁하기보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wasn't a race against each others as competitors. It's really a race against time to defeat a common enemy. 와이드 케네스 프레이저 머크 CEO는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백신이 원활히 보급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rough this collaboration with our colleagues at Johnson & Johns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we will work together to enable more timely delivery of much-needed medicines and vaccines for the pandemic. 존슨앤존슨은 이달 말까지 2천만 회분, 6월 말까지 1억 회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공급 일정을 세워왔고 지금은 목표를 초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겨울 폭풍이 또 한 번 찾아오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일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에는 진흙 사태로 강제 대피령까지 발령됐습니다. 어젯밤부터 남가주 전역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평균 1에서 2인치의 비가 3,000피트 이상 고지대에는 3인치에서 최대 12인치까지 다루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가주 국립기상대는 현재 목요일 밤 10시까지 겨울폭풍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산불이 발생했던 오렌지 카운티 실버라도 캐년 지역에는 대형 진흙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실버라도 캐년 일대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발령했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인근 지역 모제스카와 윌리엄스 캐년 지역에도 추가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가주 교통당국은 LA 카운티 북쪽 5번 프리웨이와 14번 프리웨이 등 주요 도로들의 침수와 결빙, 낙석 등이 우려된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십만 달러의 혈세 오남용 논란에 휩싸인 뉴저지 펠팍타운 의회가 감독위원회 신설과 외부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펠팍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미흡하다며 서명운동과 규탄대회, FBI의 수사 개입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주 감사원이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펠팍타운 정부가 유급병가 비용과 유류비 과대 지출 등으로
공무원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펠팍 한인회 및 한인단체는 지난주 금요일 펠팍타운 정부를 규탄하고 주민들의 참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어제 펠팍타운 의회는 긴급회의를 가지고 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주 법에 따라 2010년 이후 고용된 공무원에 한해 미사용 유급 병가 비용을 환수 조치하는 등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펠팍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 펠팍 부패 방지 협회는 이번 타운 정부의 결의안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고 미흡하다며 오늘 펠팍 타운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새로 생긴 오버사이트 커미티라는 데 카운슬러로 변호사를 이미 하여했는데 그거가 어젠다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통과시켰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민 배제하고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납니다. 펠팍 부패 방지 협회는 규탄 성명에서 펠팍 행정관을 당장 해고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을, 또 불법으로 지불된 기금 환수와 비리를 방조하고 동조한 이들을 색출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타운에서 구성한 감독위원회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심의 참여를 요구했지만은 법률상이라는 조항으로 배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펠팍 부패 방지 협의회 스캅을 중심으로 워치아웃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관찰할 것입니다. 한편 펠팍 부패 방지 협회는 그동안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 운동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펠팍 타운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기를 촉구하고, 만약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할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펠팍 부패 방지 협회는 온라인 탄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시안들을 향한 증오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약한 고연령층의 피해가 심각한 것과 관련해 여러 인권 비영리 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칼스테이트 샌버나디노 증오 과격주의 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안 아메리칸을 향한 증오 범죄는 무려 149%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범죄 행위로는 욕설 등의 언행이 66%로 가장 많았고, 침을 뱉거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도 전체 범죄의 14%를 차지했습니다. 인종별로는 중국계 미국인이 41%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한인은 전체 15%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가 전체 범죄의 69%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1년의 증오범죄 피해 대상들이 힘없는 노인들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큽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은퇴 시니어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 AARP는 인종차별적 폭력과 괴롭힘을 강력히 비난한다는 내용의 대표 성명을 냈고, 로버트 레드필드 전 CDC 국장도 편견은 공중보건의 적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AARP와 Stop AAPI Hate 등 주요 비영리 단체들은 증오범죄 피해 또는 목격 시 가주 법무부 등 신고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시와 카운티 역시 211 신고 전화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까지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차량 도난 범죄는 모두 3,698건으로 지난해 대비 39%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LAPD는 출퇴근 등 외부 활동이 줄어들며 장기간 주차하는 차량이 늘었기 때문에 차량 도난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족학교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50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한인 등 아시아 태평양계 소수계 민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오는 가을 학기 입학 예정자입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2일까지 마감됩니다. 할리우드 차병원이 녹내장의 줄을 맞아 눈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녹내장은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3대 실명 원인 중 하나로 초기 진단과 대처가 중요합니다.
할리우드 차병원은 눈의 피로를 느끼거나 녹내장 가족력이 있을 경우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1140.3원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스페인 정부가 이르면 5월부터 백신 요건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요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경우 국가 간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시스템인데 아직까지 국제적인 합의는 도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위축된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